핫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를 꼽아서 회계사가 또 재무제표 분석도 해주고 증시 전문가가 수급과 또 차트까지 읽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선정된 종목은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그 애국 테마주 얘기 계속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기업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신성통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애국 테마주로 당연히 꼽히고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서 이제 신성통상 계속 오르다가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어떻게 봐야 될지 큰 그림에서부터 그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현재 흐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인파가 붐비는 주말에 그 강남 고속터미널 유니클로점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본인 딴 데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관광객들을 빼고는 거의 국내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애국 테마주들이 두 달간 반사 이 기대감으로서 밸류에이션 대비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 신성통상과 모나미는 3배가량 올랐고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도 2배가 오른 만큼 가열된 측면이 있어서 3,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실적이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한다면은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반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일 간 정치적 상황이 따라서 주가가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국 테마주들은요. 참 그런데 실적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를 따져봤을 때 계속 강대강이다 보니까 당장 여기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하다 보면 애국 테마주가 좀 계속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심리적인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신성통상이 그 불매운동 전에 한 1,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3,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지금 2,000원대 초반에서 놀고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주가는 2배 올랐으면은 기업 가치로 평가를 따졌을 때는 매출이 2배 정도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시장.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회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3, 4분기 실적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지금 유니클로의 반사 이익을 H&M과 자라 등이 여러 군데에서 나눠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성통상이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지는 성수기인 가을 시즌과 겨울 시즌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불매운동 여파가 얼마나 반사이익을 줄지 3분기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실적이 연속성을 가질지까지 보려면 4분기까지는 최소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신성통상에 대해서 좀 어떤 기업인지 저희가 이제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좀 기업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개괄적인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신성통상은 1968년에 설립된 의류 생산업체인데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탑 배우 이나영 씨가 모델인 이 회사의 대표 브랜드죠. 탑10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배우 원빈 씨를 모델로 하고 있는 올젠, 박서준 씨를 모델로 하고 있는 지오지아, 그 밖에 엔드지와 에디션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보셨던 그 브랜드의 옷들을 생산하여 주로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패션 부문이 있고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하는 OEM 비즈니스 부문이 있습니다. 회사의 모태는 OEM 수출 비즈니스고요. 주로 미국의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 언더아머, 카터스 등과 같은 대형 의류 브랜드나 유통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비중은 내수 시장에서의 패션 부문이 조금 더 큰데요. 2012년에 신규 런칭한 SPA 브랜드죠. 탑10이 비교적 빠르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패션 부문 내에서의 탑10의 생산 실적 비중이 벌써 45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설명해 주셨던 내수 시장 패션은 이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수주에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 OEM 비즈니스도 하다 보니까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뭐 수혜 기대감도 스멀스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통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잠깐 모델 나왔으니 말인데 원래 이나영 씨가 유니클로 메인 모델이었잖아요. 네. 근데 한창 이제 불매운동 막 핫할 때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나영 씨가 이제 탑10으로 옮겼어요. 네. 이슈는 된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마케팅 효과는 어느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나영 씨가 유니클로 모델로 활동했던 시기가 2011년, 12년 그리고 2016년, 17년 상반기까지였는데요. 유니클로 모델을 떠올리면은 이나영 씨가 연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모델이었던 이나영 씨를 6개월 단발로 썼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네티즌들은 기회주의적이다, 시기적절했다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나영 씨 입장에서도 유니클로 이미지를 지우고 싶었을 거고 예. 당사 입장에서도 올해 봄 여름 시즌에 여성 소비자들의 유입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네. 구매가 크게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예. 2012년 탑10 첫 런칭 이후에 여성 모델을 메인으로 처음으로 쓴 네.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나영 씨로 대표되는 유니클로의 고객층을 흡수하겠다는 의지 표현과 예. 고객층 마케팅을 함으로써 여론에 좀 조명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나쁘다고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마침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이제 모델 안 하겠다라는 흐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연예계에서도. 저는 시기 적절했다고 보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근데 저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마침 이때 끝나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한 겁니까 이게? 너무 시기가 적절해가지고. 제가 차차 알아본 바로는 2017년 상반기까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2년이 됐으니까 네. 바로 한 건 아니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거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계약 기간이 끝날 네. 즈음에 네. 이렇게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예, 맞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안일 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마케팅 효과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번엔 진짜 이제 실적 얘기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신성통상에 대해서는 3분기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매운동 효과 그리고 어떤 반사이익 가능성이 있기 전의 흐름들도 어땠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좀 실적 통해서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도 결산일이 12월 말이 아니라 6월 말 법인입니다. 예. 따라서 3월 말까지의 3분기 실적이 공시되어 있고요. 예. 4월에서 6월까지의 실적이 반영된 결산은 9월 말쯤에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유니클로 불매운동 등에 대한 반사이익 여부는 7월에서 8월에 실적이 나오는 11월 중순에나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매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2016년도에 매출 약 9,300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계연도에 즉 3월까지의 그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3분기까지의 매출이 약 7,3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YOY로 약 15%나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산술 계산한 연간 추정 매출은 약 9,700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유니클로 불매운동으로 인한 그 반사이익으로 추가 업사이드는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내수 시장에서도 이 회사의 제품들이 중저가 제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보시다시피 그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 의류 OEM 비즈니스의 한계일 수 있겠는데요. 신성통상 역시 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브랜드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통상도 그러면 정확히 말하려면 애플처럼 뭐 회계연도 기준 몇 분기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뭐 PBR이나 PER도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핫 이슈 중에는 아무래도 좀 급등락을 많이 반복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ROE도 저희가 좀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좀 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재무 구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3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87%고요. 2017년 이후로 줄곧 200% 미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첫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ICR, 즉 이자 보상 비율은요. 2.3배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오히려 신성통상과 같은 의류 OEM이나 브랜드 회사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요. 채권과 자산의 회전율입니다. 네. 회사 외형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남은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무리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2월 재고의 누적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성통상의 최근의 매출 채권 회전율을 보시면요. 9.8배로서 동종업계 평균치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재고자산 회전율은 4.2배로서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동종업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약 3,100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요번 회계년도의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ER 약 20.8배, PBR 1.3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 화면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 또 우리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할 뿐더러 저 수치가 어느 정도지라는 감이 잘 안 와서요. 예, 저거를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돼야 이건 사실 업종마다의 평균 회전율이 있고 예. 경쟁사와의 비교가 중요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OEM 의류 회사들의 평균 매출 채권 회전율이 딱 저 수준이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7배 정도 됩니다. 근데 저거를 좀 더 쉽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회전율을 365일, 네. 1년의 일수로 나누시면 예. 365일 나누기 9.8,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식으로 나누시면 기간이 나오는데요. 예. 그거는 곧 매출 채권 회전율 혹은 재고자산 회전율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요 회전 기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 있는데요.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60일이다. 예. 그러면 1년간 영업해서 외상 판매를 하고 나서 네. 평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60일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높으면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높으면 좋은 건데요. 예. 역으로 그 회전 기간은 짧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은 빨리 회수하게 되고 예. 재고자산은 턴오버를 빨리 높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떨어질수록 재고는 늘어나게 되는 네, 거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배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무제표나 또 ROE, 그다음에 PER, PBR까지 한번 짚어드렸으니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네. 그 흐름이나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 네. 그냥 감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 HTS 화면 보면서 설명을 예.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개인이 대장인 종목인데요. 예. 7월 5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개인의 누적 순매수 주식수 양이 500만 주 가량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게 뭐 중소형주 테마주들의 뭐 행태죠 보통.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언제부터 지금 팔고 있던 거예요? 이제 주가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팔아서 외국인이 2달 동안 400만 주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보유량이 2%밖에 안 돼서 예. 개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변형된 헤드 앤 숄더 예. 형 차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 거래량도 세계 봉우리 상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뭐 내일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일이죠. 네네. 그래도 당분간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셔더라도 2015년 이게 2015년이거든요. 2015년 고가에서 막힌 후에
주봉상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당분간 좀 횡보 쪽이나 아니면 하락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수급표 보고 사실 그리고- 좀 놀랐습니다. 네. 저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네. 개인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네요. 지금 상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뉴스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는데요. 좀 앞에서 재무제표까지 분석해 주신 게 약간 좀 그래지네요. 민망해지네요. 너무 개인들로만 이루어진 종목. 신성통상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성통상에 대한 기업 분석 해드렸습니다.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